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깜비라고 합니다. 이름은 깜비입니다. 견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은요. 올해 5월 달에 와주었으면 좋겠는데 깜비는 올해 몇 월 달에 오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5월 달이면 이제 한 달 반 남았어요. 이미 임신을 했어야 돼요. 5월 달에 태어나려면. 뭔가 좀 서두른데 급한데 이런 질문인 것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사망한 지 며칠 된다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보다 훨씬 사망과 동시에 임신한 경우도 있었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한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요.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은요. 여자아이로 여자아이로 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품종의 아이로 오는 것일까? 라고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니가 안내하는 곳으로 오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오는 것일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질문이요.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두 질문이 다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안내면 확실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안내 받기를 원하면 확실히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좀 그래요. 어쨌든 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하긴 하는데요.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느껴져요. 언니가 깜비를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환생에서 돌아오면 예전에 언니와 함께 했었던 기억들을 가지고 오는 것일까라고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청의 말도 질문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비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손에 닿을 거리로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줍니다. 어서와 깜비라고 인사를 하면서 쓰담쓰담을 해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이의 온화한 미소를 보니까요. 왠지 뭔가 제가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미소는 정말로 특별해요. 잘 있어요, 아이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언니가 남겨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잘 전해줄게. 이렇게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언니는 깜비가 올해 5월 달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올해 몇 월 달에 오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바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7월. 그렇지만 올해는 아닐 거예요. 라고 합니다. 언니에게 좀 더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휴식은 영혼의 휴식을 말합니다. 지금 언니의 영혼은 휴식이 필요할 때예요. 라고 합니다. 그건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환생을 제가 교감을 하면서 알게 된 게 환생이 생각보다 빨리 되는구나 라고 저는 알게 됐거든요. 기다리는 엄마한테는 굉장히 늦은 시간일지 모르겠는데요. 전 처음에 알게 됐을 때 이렇게 빨리 오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환생 그러면 내가 죽어서 다음 생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 최소 빨라도 10년 혹은 20년? 30년? 저는 재수가 좋으면 올해 어쩌면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다음 생에 다시 만나는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저에게 환생은. 그런데
교감을 시작하고 어느 순간 알게 된 거는 아이들의 환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깜비는 사망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 엄마는 올해 5월 달에, 네. 어쩌면 모르겠어요. 어떤 뭐 다른 방법으로든 엄마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7월에, 그렇지만 올해는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 알아본 건 아니지만 외국의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쓰는 책, 뭐 유튜브 영상, 그곳의 포럼들을 처음에 에코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을 때 많이 봤었거든요. 거기서 환생에 대한 얘기도 간혹 나와요. 그런데 바로 환생했다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경험에도 저는 지금 한 1000 아이 이상을 만났는데요. 사망하고 생각보다 빨리 왔다. 뭐 몇 달 안에 이런 거는 손에 꼽아요. 3아이, 4아이 정도 될걸요. 조금 조급하지 않으셨나? 마음이 급하신가? 이런 마음이 드네요. 두 번째 질문으로요. 시추, 여자아이로 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품종의 아이로 오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여자아이로 시추 여자아이로 와줘 라고 했으면 뭔가 어떤 대답을 조금 더 그렇다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을 텐데 어떤 품종의 아이로 오는 것일까? 라고 아이의 의견을 물은 거거든요.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셨군요. 나는 지상의 어떤 영향력도 닿지 못합니다. 시추로 돌아오길 원하면 그것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선택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니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의 선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네. 아직 나는 어떤 품종으로 갈지 정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대답을 못 들은 거거든요. 언니도 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선택을. 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확실하게 아이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네. 아이는 아직 나 스스로는 선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니가 안내하는 곳으로 오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오는 것일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안내하는 곳으로 와줘 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를 또 궁금해 하셨거든요. 질문이 정확하면 너무 좋은데 질문이 그렇지가 않아요. 안내는 말 그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안내를 한다면 그것을 따라갈 계획, 사건, 상황을 움직이는 수많은 의식을 가진 원자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안내하길 선택했나요? 라고 묻습니다. 내가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나 또한 안내를 받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 또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멈춤으로 서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 또는 고귀한 천사로부터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서 전해줄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것도 전해받은 것이 없어서 전해줄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과정은 뭐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리고 과정을 다 일일이 알려주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과정을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많았는데요. 과정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아이는 많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 알려주는 대로 엄마가 또는 언니 견주께서 찾아가려면요. 그 고생은 말도 못해요. 네. 그리고 기껏 찾아가도 무언가 누구를 뭐 사장을 만났든 뭐 모견의 견주를 만났든
반가운 소리를 들을 확률이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저는 그런 경험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과정은 몰라도 돼요. 결과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깜비를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이에게 그렇게 물었더니요. 무엇을 해줄 수 있는 행동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사랑을 나타내는 모든 행동입니다. 나를 봐달라는 소리, 눈 마주침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봐달라고 하고 짖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봐달라고 외침, 눈을 마주치는 그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네. 어쨌든 지금 깜비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그것이 다입니다. 소리와 눈 마주침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냥 짖는 소리, 눈 마주침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 합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모든 것으로 나는 짖을 거예요. 나는 눈 마주침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생에서 오면 예전에 언니와 함께 했었던 기억들을 가지고 오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껏 꽤 많은 지상의 여행을 했었지만 기억을 가지고 돌아간 적은 없습니다. 지상에서의 느낌으로 과거를 알아챌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대답이 조금 어려운데요. 저도 조금 어쨌든 최대한 옮긴다고 옮긴 거거든요. 이 뜻이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어떤 행동, 어떤 상황으로 이 지금 느낀 것이 옛날에 내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라고 알아채는다 라고 과거를 알아챈다 또는 전생을 알아챈다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생이란 단어를 쓰는 게 조금 맞지 않고요. 과거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맞게 들리는 것 같아서 과거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어떤 상황으로 과거를 알아챈다 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요청의 말도 전부 질문으로 해주셨거든요. 언니는 깜비를 보낼 준비가 되지 못했었는데 소풍 가는 동안 혼자서 외롭고 무섭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움이 가득한 고귀한 빛이 기다리고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나를 기다려 주었고 그 도움으로 두려움은 없었어요. 라고 합니다. 깜비가 환생에서 오더라도 언니와의 행복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내용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좀 기네요.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과 같아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기억은 형체를 이루기도 합니다. 때론 감정을 품고 그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의 영혼에 함께 있기에 영원히 기억에 남습니다. 돌아와도 잊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체험을 위해 지상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체험임을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새로운 체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산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문구를 잘 천천히 음미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날마다 산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늘 새롭기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기억을요. 새로운 체험이라는 거는 예전의 기억을 계속 가지고 그것과 이어서 하면은 새로운 체험이 아니라 비슷한 체험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체험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날마다 네, 새로운 산책을 좋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도 전하면서 이거를 최대한 잘 전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번 듣다 보시면 분명히 네,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예전의 기억을 가지고 오지는 않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네. 떠나는 날은 네, 무섭지 않았고요. 행복하게 네, 돌아올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급함이 많이 보이세요. 조급함보다는요, 기쁨이 더 많아야 돼요. 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만날 준비가 되셨을까요? 5월 달에요? 만날 준비가? 그러면은 대답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간단해요. 어디서 만날 것인지, 어떻게 만날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언제 몇 월에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네, 대답을 내가 딱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현주께서는 준비가 되신 거예요. 아직 어떤 샵도 아니고 어떤 모견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아이에게 물어 내가 아이가 대답해주면 그걸로 찾아갈게. 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만나지 못해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조급함이 조금 없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깜비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